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텐데, 사실 이거는 뭐 중학교에서 화학 파트 또는 통합과학에서 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러더퍼드가 밝힌 핵과 그 주변에 있는 전자가 되겠죠. 그리고 핵은 다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니라고 물으면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하고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양성자의 경우에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 중성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전기적 성질이 없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고1 때나 중학교 때 얘기하기를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 전자 한 개를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왜 나오게 되냐면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과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양성자 하나가 1.60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하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하에 다니는 쿨롬을 씁니다. 근데 전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죠.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요. 부호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양성자 하나를 플러스 1이라고 보고요. 바로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우죠. 보통 우리가 원자 번호가 뭐죠? 원자 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원자들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여준 건데, 원자들의 궁극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겨주죠. 그런데 원자는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죠. 원자가 중성이 아니면 이제 이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뭐가 똑같다? 전자 수는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게 성립하려면 무슨 상태일 때만, 바로 원자 상태일 때는 항상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기를 할 때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 자, 원소 기호를 적었죠. 약속을 합니다. 좌측 하단에다가는 이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의 개수, 쉽게 이야기해서 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원자의 번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다? 11번이다. 또 이 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표시해 주는데, 그 표시를 좌측 상단 여기다가 이 원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질량수는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치우고 양성자 개수하고 뭐하고 더한 게 된다? 바로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게 된다. 그럼 봅시다. 얘 지금 질량수 23이죠. 이게 23이죠.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죠. 그럼 덧셈 뺄셈을 할 줄 알면 중성자가 12개 있다는 거 누구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중성자 개수를 표기하진 않는 겁니다. 왜냐면 원자 번호하고 뭐만 알면, 그 질량수만 알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중성자 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비어있죠. 여기가 비어있는데 이런 거 가능하죠. 만약에 나트륨이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건 변함없고요. 이건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성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원래 플러스 11이었죠. 양성자 11개니까. 전자 11개니까 마이너스 11인데 전자 하나 없어지면 플러스가 한 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 상태가 되면 이온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온 될 때는 단순히 전자 수만 줄어들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나 또는 중성자 개수, 즉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까지 정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뭐 중학교나 고1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건데요. 그 전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핵전하량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자, 핵전하량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습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왜냐하면 원자핵은 플러스인 양성자와 전기적인 성질이 없는 중성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성질을 가지는데 그러면 그 플러스 성질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바로 양성자가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이라고 하면 3개 있으면 플러스 3이죠. 5개 있으면 플러스 5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실제로 이거죠. 그러면 핵이 가진 전하량은 원자 핵에서 양성자가 가지는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의 원자 번호 1번이죠? 그러면 이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이꼴 결국은 수소 원자의 핵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 원자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11을 곱한 게 핵 전하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원소가 핵 전하량이 1.6 곱하기 마이너스 18승 쿨롬 이게 바로 어떤 원소의 핵 전하라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핵 전하는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양성자수. 보니까 얘의 몇 배입니까? 10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C-19승인데 그거의 10배의 전하를 가진다는 얘기는 원자 핵소의 양성자가 10개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핵 전하량이 혹시 주어지면 그것을 뭘로 나눠주면 1.6 곱하기 10-19승 쿨롬으로 나눠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양성자 개수까지 구해낼 수 있다 까지 정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성자 한 개 전하량이 플러스 1인데 핵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다. 그럼 양성자는 11개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위원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동위원소는 기본적으로 여기 돼 있죠. 원자 번호가 같아야 됩니다.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같다는 거고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사실상 뭐다? 동일한 원소라 이 말입니다. 퀄리티, 성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화학적 성질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왜? 같은 원소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의 경우에 수소 질량수 1짜리인 게 있고요. 중수소라고 해서 2짜리인 게 있고요. 삼중수소라고 해서 3짜리인 게 있거든요. 똑같이 원자번호 1번이니까 그냥 수소입니다. 뭐는 같다? 화학적 성질은 같다. 뭐가 같다?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근데 얘는 중성자가 없는 거고 얘는 중성자 1개 있고 얘는 중성자 2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1 더하기 2가 3이고 1 더하기 1이 2니까. 그럼 결국 뭐가 다른 거다?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바로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어떤 건 가볍고 재빠를 텐데 어떤 건 무겁고 느리겠지?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물리적 성질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자량 계산할 때 원자량이 1짜리만 있으면 계산이 쉬운데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원자량은 뭘 구해줘야 된다? 평균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 연습은 문제 풀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위원소는 뭐다? 원자 번호는 같은 원소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질량수가 달라서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2번 한번 봅시다. 2번. 다음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와 입자에 대한 설명이다. 원자 구성하는 건 뭐 있습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등 많죠? 1번.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죠. 양성자 때문에. 보니까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 양극선은 골드슈타인 실험한 거 아닙니까? 양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양성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니은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 생각해보세요.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원자 핵이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게 어디에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는 선생님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이게 음극선이죠? 전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OX를 찾아봐라.
1번,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원자 반지름 이야기할 때 할 텐데요. 원자의 크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영역입니다. 쉽게 얘기해. 사실은 원자의 크기는 정확하게 잴 수 없으니까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거나 일정한 궤도를 돌거나 할 텐데 가장 멀리 있는 전자까지가 이 원자의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가장 멀리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 핵 주위에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원자의 크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됐죠? 2번. 원자핵의 전하량은,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말하는 거죠. 원자핵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누구 때문에? 양성자수 때문에. 그러면 양성자수에 영향을 받지 중성자수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질량수는 여기 영향을 받겠죠. 그죠? 3번. 모든 원자의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죠. 양성자가 없는 원자핵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질량수 일자리인 수소는 중성자를 가지지 않은 건 있더라도 양성자가 없으면 원자핵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틀림. 존재한다고 했죠?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 이렇게 됩니다. 다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4번 한번 봅시다. 알루미늄 지금 보면은 좌측 하단에 1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양성자 수는 얼마입니까? 13. 중성자 수는 모르겠는데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바로 질량수에 해당하는 27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양성자 13개, 중성자가 14개 되어야만 질량수가 27이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이거는 원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원자라면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 같아야 되니까 전자의 개수도 양성자 수와 같은 몇 개가 된다? 13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됐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전자 개수와 양성자 개수는 같아야겠죠. 물론 뭐 이거 누가 봐도 수소인 건 알 텐데 뭐 그건 몰라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A는 원자번호 1번 한 개니까 중성자 없으니까 1 더하기 0은 1, 질량수 1. B는 보니까 역시나 원자번호 1번이죠. 얘랑 동의 원소네. 왜? 얘는 질량수가 1인데 얘는 뭔가 3개 보이거든.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C는 보니까 좀 달라. 전자도 2개 있고 양성자 2개 있으니까 원자번호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개 1개니까 더하면 3개 이렇게 되겠네요. 1번.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이다. 맞는 말이죠. 원자번호 같은데 질량수 다르니까. 2번. B하고 C는 원자번호가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2번이기 때문에 틀리죠. 3번. 질량수 가장 큰 건 C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얘랑 얘랑 같잖아요. 가장 큰 건 아니죠. 얘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둘이가 가장 크다 하든지 얘가 가장 작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답은 OXX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손인데 보니까 원자량이 10인 놈이 19.9% 있고요. 11인 놈이 80.1%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치면 점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평균 내죠. 똑같습니다. B의 평균 원자량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봅시다. 원자량이 10자리가 있는데 그 10자리가 몇 퍼센트 있다고요? 19.9%가 있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원자량 11자리가 몇 프로 있습니까? 80.1%가 있겠죠. 만약에 10자리인 놈과 11자리인 놈이 50% 있었으면 분명히 평균은 10.5가 될 텐데 예측을 해보건데 11자리가 80% 있으니까 대략 평균 원자량은 10.5보다 큰 10.78쯤 되겠죠. 대충 그냥. 이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곱한 게 19.9하고 80.1은 퍼센트니까 이걸 뭐로 나눠주면 100으로 나눠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10 곱하기 0.199 더하기 11 곱하기 0.80 해서 답은 똑같이 나오죠. 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뭘 구한다?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직접 구하는 문제보다는 추론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대략 이렇게 되면 얘가 좀 더 많으니까 뭐 11에 가깝게 나오겠다. 그 정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 원자 이론이 좀 공부할 게 많거든요. 정리를 좀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